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자주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늦은 시간이지만 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팩트들과 소식들을 전달드리고 우리가 또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일단 멀리서 보면 지금 현재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횡보 중이죠. 횡보를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횡보 박스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고, 예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요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때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왔죠. 거래량도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 내년도 고강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고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했죠. 그 분위기가 맞았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상승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추락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우리가 생각했던 박스권을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뉴스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나 그 실제 금융시장은 이렇게 횡보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침착하고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박스권 하단을 맞고 다시 상승하면서 지금 몇 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6거래일이죠.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점이 상승하고 있는 횡보를 하고 있다. 즉 점점 매도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고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 기관 등 투자 주체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외국인 기관 등은 공매도를 필두로 계속 악성 언론을 배포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자기들의 공매도가 유효하게 동작하도록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으나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현재 그 보조지표도 같이 보고 있죠. 제가 유일하게 기술적 분석에서 좀 그 지지 저항과 매물대 외에 보고 있는 게 RSI에 대한 그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지표 RSI, 주봉 RSI는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어요. 다이버전스는 주가의 흐름이 있는데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보조지표는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그 저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보조지표는 저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잖아요, RSI가. 즉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매도 강도가 동일한 기간 내에 매도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건 주가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구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후행성 지표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은 지표라는 거예요. 일단 주가 상황은 이렇고요. 자, 지속되는 경기 침체 경고가 나오고 있죠. 연준을 필두로 해서 각종 경제 전문가들, 세계은행까지 합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이제 경제가 토끼굴에 빠질 거다라고 저주까지 퍼붓고 있어요. 이런 뉴스들이 왜 자꾸 나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감이 옵니다. 일단 슬슬 분위기를 잡고 있는 연준이 있어요.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얼마 전입니다. 엊그제죠. 물가 안정을 위해 강한 긴축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강한 긴축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예전에 어땠죠? 그대로 수직 하강을 해야 되죠. 수직 하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넌 내너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나 경제 전망까지 얘기를 했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발표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이 났다. 주가는 폭락해야 정상인데 여기도 똑같죠. 지금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이 올라가는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그리면 잘못 그렸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제대로 안 그려지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외신도 있습니다. US stocks are rising. 자, US 스탁이 상승하고 있다. As investors, 자, investor, 투자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죠? await, 기다리고 있죠. Key inflation report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승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CPI가 발표되는데요.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지금 예상하는 게 6.5%가 상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 상승이 7.1%였는데요. 11월. 12월은 6.5%일 거라는 거죠. 즉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지만 계속 상승하는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측치로부터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약 4.6%가 상승했습니다. 뭐 그리 크게 상승한 건 아니겠죠. 근데 6거래일 연속으로 외인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는 건 뭐죠? 곧 바닥이 왔다라는 시그널이죠. 뭐 바닥 시그널은 굉장히 예전에 왔지만 대표적인 바닥 시그널 중 하나가 대형주의 외국인 기관 등 주요 투자 주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대형주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박앤세일 중인 대형주를 미리 담는 거죠. 담는 목적 중에는 공매도 상환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 뒤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등 공매도 수치를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3.2조를 투자한답니다. 3.2조입니다. 자그마치. 이 상황에서, 이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큰 결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미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조성한대요. 사상 최대의 투자다. 지금 사상 최대의 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대의 투자를 한다는 건 웬만큼 확신이 없어서는 할 수 없겠죠. 즉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조성하겠다. 내년까지요.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거는 태양광 관련 그 전문 용어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고요. 현지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한다. 이만큼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투자가 커지면 단기적으로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주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의 태양광은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25%다. 작년보다 투자가 안 늘 거다. 저주를 퍼붓고 있죠. 즉 경제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인지 모르겠지만 의도가 다분하겠죠. 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했답니다. 대학 교수 등 경제 경영 전문가 85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평균치가 1.25%다. 이는 뭐 기재부가 1.6%, 한국은행이 1.7%, OECD 1.8%, IMF가 2.0%를 제안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밑도는 평균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한국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경기를 선행하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을 거라고 했으면 그건 이미 6개월 전에 반영이 된 주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재 한국 경제 성장률이 1.25%라고 했는데 6개월 뒤에 1년 뒤에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지금 주가의 방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SK하이닉스가 달러채 25억 불을 발행했고 이게 대흥행했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달러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증하는 게 뭐죠? SK하이닉스는 곧이나 미래에 망하지 않겠구나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 뭐 치킨 게임 얘기도 나오고 있죠. 힘들지만 SK하이닉스의 미래의 전망은 밝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SK하이닉스의 매동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지금 제가 그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가 10만원 초반인데요. 10만원 초반이 여기입니다. 10만원 초반이 여기에요. 10만원 초반이 여기 때고 지금 현재는 손해권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몇 거래 연속이죠? 계속 올랐죠. 하나, 둘, 이건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스피와 동일하게 6거래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계도 매수를 하고 있죠. 즉 SK하이닉스의 공매도 상환을 그 시작으로 대형주의 용오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용오름. 요런 게 지속되면 여기서 이제 좀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하겠죠. 이렇게. 요런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요건 또 지켜봐야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을 좀 봐야 돼요. CPI라던가 그런 물가지수 같은 것들. 일단 SK하이닉스는 바닥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요 튼튼한 매물대를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SK하이닉스는 저도 주력으로 들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서 빠른 상승을 해줘야 제 포트폴리오가 안정이 됩니다. 좀 기대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가파른 상승세는 약간 공매도 숏 커버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대형주 상승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중소형 규모의 성장주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2023년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추정치 변화율이 중형 성장주랑 소형 성장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2023년요. 즉 금리에 대한 좀 안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성장주들이 빛을 볼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에어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4분기 일본 여행이 풀리자, 이건 제가 리오프닝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진에어는 거의 자본 잠식에 빠져 있었는데요. 지금 일본 여행이 풀리면서 얘들의 재무도 좀 안정이 되고 자본 잠식도 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오프닝 주들이 앞으로 좀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연 수요라고 하잖아요. 이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일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오르지? 이게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 말이 돼? 만약에 상한가를 3번 갔어요. 3년상을 갔어. 그럼 4년상은 좀 힘들잖아요. 이건 뭐 적산병이나 얘기도 있으니까. 적산병을 근거로 하면 이제 하락할 때 됐는데 여기서 또 상한가를 간다고? 야 말이 돼? 또 올라가? 야 투자 경고야? 또 올라가? 약간 요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 시장이나 증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때가 되면 막 상한가가 막 20개, 30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증시가 화랑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그 중심에는 바이오, 리오프닝 두 가지 섹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